자, 이번에는 의사표시 세 번째 주제인 차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107조, 허위 표시가 108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차고 부분, 109조지요. 예, 차고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시는데, 먼저 개념부터 세우죠. 차고라는 거는 종종 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가령 톨게이트 지날 때 톨게이트 비용이 5,000원인데, 현금 5,000원인데 5,000원을 줘야 되는데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줄 때죠. 그럼 제 생각에는, 제 머릿속에는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상대방한테 건네준 돈, 상대방한테 표시돼서 전달된 돈은 5만 원. 그럼 내 생각 5,000원과 밖으로 표현된 5만 원이 어긋나 있어요. 이게 어긋나 있어요. 그걸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고예요. 차고란 의사와 나는 5,000원이죠. 5,000원을 주려고 그래요. 5,000원을. 근데 상대방한테 전달한 돈, 표시한 돈, 그거는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이에요. 5만 원. 의사와 표시된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달라요. 내 의사는 5,000원을 주려고 그랬는데 표시된 건 5만 원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5만 원이라고. 그거를 나만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나만 몰라, 나만. 나 모르고 있는 거. 모르고 한 게 차고예요. 모르고 한 게. 그래서 차고 그러면 이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뭐한 것? 다른 걸. 불일치되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한 거, 모르고 한 거. 이걸 착각했다, 차고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루냐면 취소 요건이 있어요. 취소 요건. 이 착오로 의사 표현한 걸 어떻게 취소하느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109조 볼까요? 의사 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첫째 요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야. 취소. 거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 부분 착오라는 거야. 여기다 따옴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 그럼 무효가 아니라 취소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땡땡이요. 중대한 과실에 밑줄이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합니다.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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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가 봉쇄되는 거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 그럼 무슨 뜻일까요? 경미한 과실. 경과실이어야 돼요. 경과실이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면? 중과실이면. 중과실이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이게 109조입니다. 따라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착각을 했고, 그게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요. 그게 큰 게 아니라 경미한 과실일 때만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두 번째,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3자에게. 선의3자에게는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취소. 끝에다 써드릴까요? 상대적 취소다. 여기는 상대적 무효였다면 여기는 상대적 취소지요. 그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요건 세웠어요. 개념하고 취소 요건. 자, 책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책에. 자, 착오의 유형 가서 볼까요? 착오의 유형. 표시상의 착오.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잘못한 게 표시상의 착오.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의미죠.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걸, 이걸 내용의 착오라고 그래요. 내용의 착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까요? 사자의 착오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4번에 법률의 착오 볼까요? 거기 동그라미 할까요? 법률의 착오. 땅을 팔면 양도세 나오죠? 양도세가 나오는데도 뭐라고요? 안 나온다고 착각을 했어. 이게 법률의 착오. 4번의 동그라미요. 24회 시험에 나왔어요. 24회 시험에. 법률의 착오도 중요 부분이면, 이게 중요하면, 중요 부분의 착오면 취소할 수 있다.
5번 장래 사실에 대한 착오,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참고로 봐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동기의 착오예요. 6번에 있는 동기의 착오. 거기에다가 별 3개 합니다. 별 3개. 동기의 착오에 별 3개. 자, 동기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넣고 있는 게 잘못된 게 동기의 착오예요. 자, 그럼 이 착오하고요. 지금 보시는 동기의 착오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 짚어보면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A 땅을 B가 매매로 저 땅을 매수인이 인수를 했어요. 땅을 샀어요. 토지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매매하게 된 기본적인 줄기가 뭐냐면 B는 농사 지려고 이게 논인 줄 알고 논인 줄 알고 샀어. 논으로 알고 샀으나 가서 보니까 하천 땅이었더라. 그럼 토지 매매는 이루어진 거예요. 매매는 이루어졌는데 성질. 이분이 생각했던 거는 논이었는데 가보니까 하천이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중요 부분이죠. 중요 부분의 역할을 한 거예요. 표의자 입장에서 매수인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하천 땅인 걸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거고, 그걸 표의자 입장이라고 그래요. 표의자 입장에서 이거 알았더라면 안 샀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표의자가 아니라 누구야? 일반인 입장. 제3자죠. 이 사람이 아니라 제3자인 일반인 입장에서 들어가서 살펴보면 돼요. 일반인 입장에서도 이게 뭐였다는 거, 하천 땅인 걸 알았더라면 이 땅은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요 부분에 착각을 했다. 중요 부분에 착각을. 표의자한테도 중요 부분에 착오였고 일반인한테도 중요 부분에 착오였다. 그래서 이 매매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A, B 간의 매매가 B가 토지 매매를 한 건 위하고 똑같은 사안인데 B는 여기다가 페인트 공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페인트 공장을 신축하려고. 이걸 신축하려는 동기였어요. 이 동기로 이 땅을 매매로 산 거예요. 토지를 매매했어요. 똑같이 여기처럼 똑같이 토지 매매 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매수인이 이 땅을 구입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 모티브는 뭐냐면 공장을 여기다 세우는 거야. 공장 세우는 거. 그런데 이 토지가 자연 녹지라서 이 페인트 공장을 전혀 세울 수 없는 땅이었다. 자연 녹지였어요. 이런 자연 녹지에는 공장을 못 세우거든요. 이럴 때 B는 이 계약을, 토지 매매를 취소할 수 있을까? 매매는 이루어진 거죠. 매매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비록 자연 녹지이지만. 다만 B는 동기요. 자기가 구매를 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 이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거를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토지 매매는 이루어졌는데 동기가 잘못되면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동기의 착오 문제예요. 그럼 가만 들여다보면 매매는 이루어진 거죠. 매매 계약은 성사가 돼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소유권도 가져왔어요. 문제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냐? 이 동기죠, 동기. 페인트 공장을 지으려는 동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 계약을, 이 토지 매매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이게 동기의 착오의 핵심 쟁점이에요. 그러면 동기라는 거는 본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동기가. 마음속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만. 매수인 본인만 아는 거지.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저 동기가 무엇인지, 페인트 공장을 지을 건지, 전원주택을 지을 건지, 농가주택을 지을 건지, 농사를 지을 건지 상대방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건 본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본인 마음. 매수인 본인의 마음속에. 이거를 누가요? 상대방이 알 까닭이 없죠. 따라서 이 동기가 달성되지 않았다. 그걸 이유로 이 계약을 뒤집어 엎게 되면 모든 계약을 매수인은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뒤집어 엎겠다. 이걸 허용하면 모든 매매를 얘는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왜? 이 동기라는 게 본인만 아는 동기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는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걸 뒤집어 엎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우리 판례는 동기의 착오는 원칙. 이건 네 마음속에 있는 건데 이걸 왜 상대방한테 이걸 강요를 해. 그래서 이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장을 못 짓는다. 그렇더라도 이거는 네 마음속에 있는 게 잘못된 거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다.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기가 달성되지 않은 거. 이걸 가지고 매매를 흔들지 말아라. 그래서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 못 합니다. 이거 가지고 환원하면, 이거 가지고 취소하면 거래 다 취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로는 건들지 말아라. 그래 취소할 수 없어요. 왜? 그 동기는 네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동기를 표시하면 이름하여 동기 표시설이라고 그래요. 얘가 동기를 표시했다. 토지 살 때 뭐라고요? 저 땅 주인 상대방한테 공장 지을 거예요. 페인트 공장 지을 부지예요라고 표시를 했다면, 중개업자한테 말을 했다면, 이걸 중개업자한테 표시해서 말을 했다면, 그 중개업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공장을 못 짓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취소가 되려면 동기를 뭐 했을 때요? 표시했을 때만. 표시해야 상대방이 알죠. 중개업자도 알죠. 그래야만 이거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원칙과 이렇게 예외를 나누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착오에서 첫 번째 타켓이 되겠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주의예요. 요주의 표시 하나 합니다. 요주의 표시. 자, 그 동기의 착오가 어디 있느냐면 교재 48페이지 6번에 있죠. 6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판례 기억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표시되지 않아의 밑줄이요. 이 동기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럼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얘 마음속에 있는 거 몰라요. 왜? 얘가 드러내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면 취소 못해요. 그게 기억이에요. 기억. 벽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로 잘못 알고 땅을 샀죠. 벽돌 공장 짓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 못 져. 동기의 착오죠. 취소 못해요. 그런데 니은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표시되어의 별표.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이 동기가 상대방한테 드러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동기 표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디귿 보시면 디귿에다가 요주의 표시하면 돼요. 요주의 표시하시면 돼요.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어디가 포인트냐면 상대방이 유발한 때.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시킨 때. 상대방이 얘한테 꼬신 거지. 뭐라고요? 이거 사. 이 땅에 페인트 공장 지을 수 있어. 이거 페인트 공장 아무거나 다 지을 수 있어. 라고 누가요? 상대방이 얘를 유발을 했어요. 사라고. 그럴 때는 얘가 이 동기를 표시를 안 했더라도
동기를 누가 일으킨 거냐? 상대방이 일으켰기 때문에 얘는 이 매매를 취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 동기의 표시가 없이도 취소가 되더라. 자, 그럼 보세요. 원래 동기는 표시가 돼야만 취소가 되죠. 그런데 그걸 다시 뒤집은 예외예요, 예외. 동기를 표시했을 때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외예요, 이게.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 유발하면? 상대방이 얘가 유발했다. 이거. 상대방이 유발하면 동기를 표출 안 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한 맥락입니다. 공무원이 토지를 국가에 증여하여 환수에 협조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서 수의계약으로 불하해 주겠다고 강력히 권고해서 귀속 해제된 토지, 거기에 가로해 볼까요? 귀속 해제된 땅. 거기다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돼요. 공무원, 여기 농부요. 농부가 이 공무원한테 땅을 증여를 한 거예요. 땅을 증여. 증여라는 건 그냥 주는 거죠. 국가한테 땅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국가한테. 증여를 그냥 넘기게 됐어요. 왜 넘기게 됐냐면 공무원이 어떻게 했냐면 이 땅은 귀속재산. 귀속재산은 뭐냐 하면 일본 애들이 2차 대전에서 망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놓고 간 땅. 그 땅을 귀속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귀속재산은 무주의 부동산이니까 국유죠, 국유. 국가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농부가 이게 귀속재산에서 풀렸어요. 귀속재산에서 풀려가지고 개윤, 사유지예요, 사유지. 귀속재산에서 뭐가 된 거? 해제가 됐어, 해제. 그럼 누구 거? 개인 거죠, 개인 거. 사유지죠. 개인 땅인데 이 공무원이 법령을 착각해가지고 이걸 귀속재산이라고 여기다가 알려줬어요. 귀속재산이야. 이분이 법령을 오인해서. 그래서 이 농부가 공무원의 말을 듣고 증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증여를 하게 된 동기는 누가 유발했냐? 공무원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을 했어요. 유발을. 뭐라고요? 귀속재산이야. 국가에 헌납을 하면, 증여해서 헌납을 하면 너한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줄게. 우선 사라고. 우선 매수권을 너한테 먼저 줄게. 그러니까 빨리 국가에도 헌납해. 라고 동기를 이쪽에서 유발한 거죠. 이렇게요. 동기를 이쪽에서 유발을 해서 이쪽에서 일로 증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는 이 농부가 증여하게 된 동기요. 이 동기를 표시해야 된다고요. 표시 안 해도. 표시가 없더라도 이거는 중요부분의 착오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이렇게 세도막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주 이 부분 유념하시고요. 대부분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가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렇게. 땅은 샀는데 뭐예요? 공장을 못 줘. 전원주택을 못 줘. 다 이게 동기가 잘못된 거죠. 동기가. 이거는 취소를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때만이에요. 동기를 상대방한테 표시했을 때. 다음 두 번째요.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착오로 취소하려면 이게 검토가 돼야죠. 첫째가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가 검토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이게 검토가 돼야죠. 경과실이어야 됩니다. 중과실이면 안 돼요. 중과실이면. 이 부분이 취소의 중요한 검토 요건.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요거 누가 판정하느냐 누가. 계약은 AB가 했죠. AB가 계약했는데 이게 중요하다 안 하다. 논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천 땅이야. 그럼 이게 중요하다 안 하다. 계약은 B가 했죠. B가. 이 돌쇠가 땅을 샀는데 판정은 누가 하느냐. 돌쇠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일반인까지 껴들어 여기에. 왜냐? 표의자한테 판정하라고 그러면 다 중요하지. 왜? 얘한테 맡기면 다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얘가 우기면 다 중요해져. 그래서 표의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일반인까지 껴들어가지고 판정을 해요.
피의자 입장한테서도 중요하고 누구한테?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만 이게 중요부분 착오다 이렇게 판정을 해요. 그 판정단이 중요부분이 아니라 판정단이 누구냐? 판정단이. 판정 기준이죠. 판정 기준이. 피의자 한 사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일반인까지 판정 기준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부분 판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거 이게 일반인이. 일반인이 중요하다고 판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까다로운 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중 기준이라고 그래. 이중 기준. 피의자 기준, 일반인 기준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이번에 경제적 관점 고려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별표 해볼까요? 이게 중요 부분이다라고 판정을 하려면 판정단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냐 이거죠. 경제적인 불이익 이걸 입었을 때 중요 부분의 착오다라고 판정을 하게 돼요. 이걸 꼭 따져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때.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을 때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을 때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거야. 중요 부분이 아니다. 반드시 따져야 돼요. 뭐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때. 이게 있어야만 중요 부분이고 이게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 보시면 그 49페이지 판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별 하나 하시고요. 별 하나 하시고 셋째 줄 볼까요? 셋째 줄에 가령 보증인이요. 주채무자 부동산에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줄 모르고요. 가압류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가압류. 가압류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빚이 있다는 거죠. 빚이. 가압류가 있는 줄 모르고 보증을 써줬어요. 보증계약을. 뭐를 모르고? 가압류가 있는 걸 모르고. 근데 그 가압류가 피보전 권리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 걸로 밝혀졌어요. 부당하게 집행된 걸로 밝혀진 경우 밑줄이요. 그럼 뭐예요?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 이거죠. 그러면 보증인이 보증할 당시에, 보증서 줄 당시에 가압류 존재에 관하여 착오를 한 거죠. 착오 일으킨 거 맞아요. 가압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쓴 거예요. 잘 보세요. 보증 쓴 거예요. 지금 보증 쓴 거예요. 저 채무자한테 뭐가 없다고요? 가압류 없어. 이렇게 믿고 보증을 썼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 착오죠, 착오. 그런데 있긴 있는데 그 가압류가 뭐예요? 가압류가 원인 무효예요. 잘 보세요. 가압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 이때 가압류가 여기에 50억짜리가 있어. 50억짜리. 그럼 피의자한테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 중요 부분이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요. 일반인이 보더라도 중요 부분이죠. 그럼 이거는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이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잖아. 50억이나. 그런데 잘 보세요. 짧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까다로운 이유는 시험에 연속해서 3번이나 나왔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 그런데 이 가압류가 있긴 있는데 이게 원인 무효라면. 있긴 있는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가압류예요. 원인 무효인 가압류.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원인 무효라면 이 가압류는요? 사실상 없는 거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있는데 원인 무효라는 거는 없는 거지. 그럼 잘 볼까요? 보증인이 지금 보증서 주는데 이 채무자한테 뭐가 없다고요? 가압류가 없다고 믿었죠? 이게 인식이죠, 인식. 없다고 생각했죠, 생각이. 근데 실제 어때요, 실제? 있죠. 있는데 그게 뭐라면 원인 무효라면 그 가압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상 없는 거네. 없는 거지, 없는 거.
그럼 뭐예요? 인식과 실제가 어때요? 같구나, 같네, 이거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에요.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압류 없다고 믿고 보증 섰죠. 그러는데 없네, 실제. 원인 무효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요, 본인한테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니죠. 없다고 믿고 보증 섰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취소할 수 없어요. 착오 취소 못해요. 위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요. 50억이나. 그러면 이거는 착오죠. 중요 부분의 착오죠.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없다고 믿었는데 실제도 없죠. 원인 무효면, 가압류가 원인 무효면 없죠.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보증선 본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어요, 안 입어요? 없는 줄 알고 믿었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이 없잖아요.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조금 까다롭죠? 까다롭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중요 부분 착오를 얘기하려면 꼭 뭘 따져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불이익이 있냐 없냐. 없으면 취소 못해요. 중요 부분이 아니고 있을 때만 돼, 이게. 그럼 가압류 원인 무효 사건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에다가 씁니다. 밑에다가 뭐라고요? 가압류 원인 무효 사건. 이러면 이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사건의 쟁점은 뭐였어요?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왜? 없는 걸로 믿고 보증 서는데 실제도 없어. 그럼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건 중요 부분 착각이라고 할 수 없다. 조금 논리에 까다로움이 있으니까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19회, 20회, 23회 이렇게 3번 연속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의 판정 기준이 2개라는 거. 특히 이거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를 꼭 따진다는 거. 그 다음 3번째, 뭐가 중요 부분이냐?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은요, 중요 부분 착오로 우리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 이 판정단이, 일반인 판정단이 이걸 뭘로요? 중요 부분 착오다라고 인정해 준 게 있어요. 인정해 준 거.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한 거.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 안 해 준 거. 우리 판정단, 대법원에서 인정해 준 게 있어요. 볼까요? 1번. 토지 현황에 동그라미, 현황에 땡땡. 현황에다가 동그라미입니다. 현황이 이거야. 논인 줄 알았더니 하천이에요. 써볼까요? 거기 있네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하천이죠.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일반인이 보더라도 중요해요. 이거 현황. 두 번째는 토지의 경계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계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입니다. 중요 부분. 그 다음 3번째요. 주채무자의 동일성. 거기에 별표, 별 하나.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제시받고 채무자가 을인 줄 알고요. 을인 줄 알고 근저당 설정자로 서명 날인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누구였어요? 병이었어요. 누군 줄 알았어요? 을인 줄 알았더니 쌍둥이 병이었어요. 을은 직장 좋고 연봉 빵빵한 사람인데 병은 신용불량자인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이건 중요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이에요. 보증계약할 때 채무자가 을이냐 채무자가 병이냐 이 부분은 중요 부분입니다. 중요 부분. 보증계약을 할 때 채무자의 동일성. 이건 중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 착오로 판정해주는 케이스가 3케이스예요. 3케이스. 첫째가 현황 착오, 둘째가 경계 착오, 3번째가 보증 설 때 채무자의 동일성 착오. 이 3가지는 중요 부분 착오로 우리 판례가 본다는 거죠. 그런데 쌍괄호 3번에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 거 있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다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가. 이 시가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해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죠. 이거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가 변하는 거.
여자 마음이 변하는 거랑 똑같죠. 예, 그건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시가의 착오, 별표. 그 다음 두 번째 패스, 세 번째요. 세 번째. 장래 단순한 기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기대요. 거기 별표 할까요? 기대에다가 별표. 볼까요? 장차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설립이 가능할 거로 생각, 기대를 했어요. 기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매수한 임야가 실제는 뭘로 됐냐면 보전관리지역, 거기 밑줄이요.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러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죠.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왜? 기대가 잘못된 거죠. 내 기대가. 기대가 잘못된 거예요. 기대가. 그게 뭐예요? 동기의 착오예요. 끝에다 써볼까요? 동기의 착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거야 라고 기대를 엄청 했는데 그게 뭘요?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을 못 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거는 내가 매수한 뭐예요? 동기의 착오다. 써볼까요? 동기의 착오. 취소할 수 없음. 그래서 첫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에 관한 논의를 보셨고, 두 번째 중과실이냐 아니냐. 자,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1번의 별표. 예, 이건 우리 시험에 한 7번 정도 나왔어요. 7번 정도. 자, 공장 설립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어요. 뭐 하려고요? 공장 지으려고. 이때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확인을 안 했다. 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과실이 매우 큰 거죠. 그러면 중과실입니다. 쓰세요. 중과실이니까 취소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청에 들러보셔야 됩니다. 이 땅이 건축이 되는 땅인지 아닌 땅인지. 꼭 확인할 것. 그 확인을 뭐 하면? 게을리하면 그것을 우리는 중과실이 있다. 중과실. 그럼 취소를 못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케이스예요. 이 판례.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나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면서 매수한 임야도 임야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야의 동일성에 착오를 일으켰다. 이거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그럼 취소 못합니다. 그럼 왜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았을까요? 수수료 아끼려고. 수수료 아끼려고 중개사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 거죠. 직접 거래. 그래 임야를 샀어요. 이거 중과실이다. 이거 취소 못합니다. 두 가지 사건. 그 다음 3번에 있는 1, 2번은 버리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안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설문으로 객관식 지문으로 만들기에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해요. 우리 중개사는 2줄을 넘지 않아요. 지문이 2줄이 넘지 않아요. 2줄을 넘는 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 적합성이 없어요. 그래서 버리시면 됩니다. 다음 4번이요. 4번에 별 하나. 상대방 쪽에서 표의자의 착오를요, 알고 이용했다. 얘가 뭐 한 거? 착오였어요. 착오. 논인 줄 알았더니 하천이었어요. 그걸 누가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알고 이용했을 때. 그럼 돌쇠가 이거 땅 산 거 취소할 수 있느냐? 원래 중요 부분에 착오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중요 부분 착오면. 근데 문제는 중과실이 아니어야 돼요. 중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 경과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착오자에게 뭐가 있었다, 여기에? 중과실이 있었다. 중과실이면 취소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얘가 착오였다는 걸 알고 이용했을 때는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왜? 알고 이용한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가 중과실이어도 누가 이용하면 상대방이 이걸 이용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4번이어요. 4번. 따라서 중과실이면 원래는 취소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딱 하나 있다. 예외가. 그게 4번이라는 거. 누가 이용하면? 상대방이 이용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취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회 시험에 이 부분을 출제를 했습니다. 24회 시험에. 거기 써주실까? 24회 기출. 그래서 중과실이면 원래는 취소 못해요. 못해. 딱 하나 예외가 이거다. 예외. 요게 주의요. 요 주의. 요 주의 표시하고 정리 들어갑니다. 요 주의. 그 다음 입증 책임이요. 입증 책임. 요게 까다롭습니다. 입증 책임이요. 입증 책임이 우리 시험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돌쇠는 이게 논인 줄 알고 땅을 산 거죠. 근데 가보니까 하천 땅이에요. 농사 못 져요. 그럼 차고 일으켰죠. 그럼 얘는 이 매매를 뭐 하려고 그래요? 취소하려고 그러죠. 얘는 취소하려고. 취소하려는 입장이죠. 나 취소할 거야. 그럼 취소를 한다는 거는 이 매매를 뭐 하려고요? 엎으려고. 엎어야죠. 필요 없어. 나 이거 필요 없어. 돈 줘. 나 취소할 거야. 누가요? 차고자가. 그럼 저 상대방은요? 저 상대방 땅 파는 매도인은 어떻게 할까요? 취소하려고? 안 돼. 못해. 취소 못해 너. 취소한다고 안 돼. 못해. 왜? 네가 중과실을야. 중과실로 샀어. 중과실이야. 과실이 커 네가. 뭔 중과실이야?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네가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게을리했어. 그게 중과실이야. 그럼 중과실이야라는 거는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차고자가 아니라 누가? 상대방. 상대방 쪽에서 뭘 입증합니다? 중과실을. 중과실을 입증합니다. 별표. 이거야 이거. 차고자가 아니라 누가요? 상대방이. 이러면 틀릴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걸 말을 뒤집어서 꽈낸다는 거죠. 시험엔. 그럼 매매라는 법률행위. 이게 법률행위죠.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뭐 하는 사람? 시험 문제 잘 고민해 볼 거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뭐 할 사람? 부인하는 자.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자 쪽에서 중과실을 입증한다.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부인하는 자가 누구요? 차고자죠. 부인하는 자, 차고자가 중과실 입증한다? 아니죠. 상대방이 입증하죠. 상대방.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법률행위를 뭐 하려고 하는 자? 취소 못하게 하려는 자. 볼까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취소권 행사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저지하려는 상대방. 누가 입증하면 틀려요?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중과실을 입증한다. 이러면 맞아요? No. 이게 틀리는 지문이에요. 부인하는 자가 차고자죠. 차고자가 아니라 상대방이잖아요. 그럼 얘는 매매를 부인하려고, 엎으려고 그러죠. 엎으려고. 상대방은 못 엎게. 차고자가 계약을 못 뒤집어 엎게. 그럼 얘는 뭐예요? 법률행위를 유지하려는 자. 얘는 유지하려고 그래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장. 얘는 뭐 하려고요? 부인하려는 입장. 서로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에 걸려들면 안 돼요. 부인하려는 자가 중과실을 입증한다. 이러면 얘 꽝이다.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오케이. 거기 요주의 표시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 요주의 표시된 부분, 이 부분에 딱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이걸로 변별력 조절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차고가 일반적인 정리가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심화학습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차고의 기본 논의를 세웠습니다. 기본 뼈대를. 차고로 취소하려면 두 가지.
중요 부분의 착오를 검토한다. 이건 누가 판정하느냐? 표의자하고 일반인. 이때 꼭 검토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 이때 가압류가 원인 무효일 때, 가압류가 꽝일 때, 이때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어서 중요 부분 착오를 우리 판례가 보지 않았다. 그럼 중요 부분 착오를 보는 케이스가 있고 아닌 케이스 있죠? 이건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현황 착오, 경계 착오, 주체무자 동일성 착오. 이건 중요 부분이고, 시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거는 중요 부분 아니다. 그 다음 중과실이 아니고 경과실이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중과실이면 취소 못하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용했을 때다. 여기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기하고 강박, 이 두 개를 묶어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우리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민법 110조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110조. 사기 그리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자, 먼저 사기. 사기가 있고 두 번째는 강박이 있습니다. 사기는 속이는 거예요. 사기는 기망이죠. 기망. 강박은 해악을 구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해악. 그 점에서 수단이 다르죠. 이건 속이는 거고 이거는 겁주는 거죠. 겁주는 거를 해악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기망이 수단이고 여기는 해악이요. A가 B를 속이는 거. 여기는 A가 B를 뭐하는 거? 겁주는 거. 이때 기망만 있으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기망이 위법해야 된다는 점. 그래, 위법성이 추가돼야 됩니다. 위법성. 기망이요. 기망이 있고 그 기망이 뭐 할 것? 위법해야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령 얘가 얘를 속였다. 가짜 백수호를 팔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검정머리로 바뀐다고. 속였다, 이가 이렇게요. 속인 사람 기망자, 속은 사람 피기망자. 기망을 했어요. 그 기망이 뭐 할 때? 위법할 때. 위법해야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아가서 세 번째 요건은 이분이 착오에 빠진 거예요. 착오에. 왜? 속아서 착오에 빠져서 저 가짜 백수호를 샀다. 거금을 주고. 그러면 착오에 빠져서 구매한 거. 착오에 빠져서 구매를 했어요. 가짜 백수호를. 그럼 착오에 빠진 거. 그 다음 이건 뭐 때문이에요? 기망 때문이죠.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서 구매를 한 거죠. 이게 순서대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 이게 원인이 돼서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기망이 원인이 돼서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져서 백수호를 구매한 거죠. 이거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인과관계는 B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주관적인 거. 속은 사람 B, 주관적인 인과관계면 충분해되는 거예요. 얘 친구들은 안 샀어요. B의 친구들은 안 샀는데 B만 샀어. B만 착오에 빠지면 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이 착오는 주관적인 인과관계. 주관적인 착오여도 되더라. 아까 착오에서는 착오로 취소해서 엎으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야 됐어요? 일반인이 판정단으로 들어왔어요. 일반인이. 그래 어려웠어요. 근데 사기는요. 누구만? 얘만 속이면 돼. 얘만. 얘 친구들하고 일반인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얘만 속이면 돼요. 주관적인 착오. 얘를 주관적으로 속게 하면 돼요. 속아 빠뜨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순서대로 짚어가 보죠. 55페이지. 54페이지부터 볼까요? 54페이지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취소할 수 있죠. 취소했던 거라면. 그 다음 사망 볼까요? 사망.
전이항의 의사표시는 전이항이면 뭘까요? 1항과 2항. 1항과 2항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전이항. 전항 그러면 전항 앞에 거만. 따라서 전이항은 뭐예요? 두 개 다. 전이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3자에게. 선의3자의 가로요. 대항 못하죠. 이것 또한 상대적 취소다 이런 뜻. 자, 그럼 요건부터 가서 보시죠. 우측에 사기자의 고의. 1번에 사기자의 고의.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즉 사기는 일부러요. 일부러 속이는 거예요. 얘를. 실수로 속인 건 과실이죠. 과실에 의한 사기. 이건 인정되지 않아요. 그 과실에 표시합니다. 과실. 과실에 의한 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18의 기출. 다음 기망의 우요. 기망은 속이는 거예요. 기망, 속이는 거. 그 기망은요, 자구의가 있고 부자구의가 있어요.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면 자구의, 침묵하면 부자구의. 부자구의의 2번에 동그라미요. 부자구의. 거기 끝에다 써볼까요? 부자구의 끝에 줄, 네 번째 줄 끝에다가 써보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단순한 침묵도 부자구의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침묵, 말을 안 해, 말을. 그걸 부자구의에 의한 사기라고 그래요. 부자구의에 의한 사기. 예를 들면 써보겠습니다. 예. 종종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자,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의 존재.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인근에 뭐가 있는 것? 공동묘지의 존재를, 이거를 아파트 주민들한테, 아파트 사가지고 입주하는 분들한테 고지를 안 한 거죠. 침묵한 거죠. 침묵한 거. 이거를 부자구의에 의한 사기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알았더라면, 공동묘지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사요 안 사요? 안 샀죠. 예, 그럼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부자구의에 의한 사기. 그 다음 밑에 판례 있어요. 판례. 판례에 거기에다가 별 2개 표시할까요? 예, 2개라는 거는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아주 빈출이에요. 아주 빈출. 이거는 A+는 거의 매년 나온다면 이거는 2년에 한 번 정도. 한 해 건너뛰어서 매년 나온다는 거예요. 한 해 건너뛰어서. 10번 이상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10번 이상. 자, 사안은 뭐냐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해요. 시가를 뭐 한 경우? 묵비한 경우. 묵비했던 거라면 묵비가 뭐야? 고지를 안 한 거. 고지를 안 한 걸 묵비라고 그래. 말을 안 해줬어. 말을. A 빌라 주인이 B한테요. 이거 교환할까? 노래방 주인도. 요즘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제가 교환하자니까 얘가 얼른요. 좋지 하고 교환 계약 오케이 했어. 오케이. 그럼 노래방 주인은 저 빌라가 좋아 보이는 거고 빌라는요. 빌라 주인은 노래방이 좋아 보이는 거지. 세상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교환이 됩니다. 이거보다 상대방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교환 계약을 하게 될 때 A가 노래방 주인한테 가서 뭐라고요? 시가가 얼마나 해요? 하고 시가를 물어봤어요. 시가를. 그때 B가 뭐라고요? 노래방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말을 안 했어요. 묵비했어요. 묵비.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가격을 말을 안 해줬어요. 침묵한 거죠. 그럼 이게 사기냐고요?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또는 시가보다, 시가가 이게 2억 정도 하는데 2억 정도 하는데 뭐라고 이걸? 4억이라고요. 높게 고지했어요. 높게. 시가보다 낮게요? 높게요? 높게 고지를 했다. 누가? B가. 얘가 물어볼 때 말을 안 하거나 침묵했죠. 또는 높게 고지하면 이게 사기냐고. 이게 사기냐 이거지. 이게 사기냐. 그래 얘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시가보다 훨씬 낮더라. 그래서 얘가 뒤집어 이거 취소하자는 얘기죠. 4억짜리고 이거 2억짜리야 나중에 보니까. 근데 얘가 얼마라고? 4억이라고 불렀다. 4억이라고. 이게 사기가 될 수 있느냐? B한테 물어보세요. B.
내 노래방이죠. 내 노래방의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 높게 부르는 거죠. 내 노래방의 시가를 뭐 하는 거? 높게 고지하는 거는 이게 불법이냐고. 불법이 아니라고요. 이건 불법이 아닌 거예요. 왜? 내 노래방, 내 집이죠. 내 집의 가격을 높게 부른 거. 이건 얘를 속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불법이 아니니까 사기로. 이거 기망,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이건 기망이 아니다. 이거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애기는 그러면 누구예요? 엄마한테 물으면 자기 애죠, 자기 애. 그렇게 부르는 거, 내 애를 높게 평가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기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호의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밑줄여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죠. 이거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내가 간섭,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그럼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에 관한 논의를 보도록 하죠. 위법성. 기망의 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 위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 속이면 위법인 거죠? 아니에요. 속였다고 다 위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속인 게 위법이 되려면 현저히요. 현저히 속인 때. 그래야 이게 위법이에요, 위법. 반대로 현저히 속인 게 아니라 조금 속이면, 조금 과장을 하면 그걸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다소 과장을 했을 때는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지. 터무니없이 속여야 위법이고 약간 다소죠. 약간의 과장 광고를 한 거, 약간의 과장을 한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지. 볼까요? 3번의 첫 번째 판례. 상품 선전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 다소의 따옴표 찍으세요. 다소에다가 따옴표. 요게 포인트.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상거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수용될 수 있는 한,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수용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즉 위법성이 없다는 거죠.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약간의 과장을 하면. 약간의 과장을 하면 위법이 아니다. 아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죠? 터무니없이 속여야만 위법이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속여야. 약간 과장, 약간의 뻥을 치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판례가. 그게 약간이냐 터무니없냐 요 기준이 쉽지 않죠. 요 기준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다소 과장 광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열면 상품 판매 광고에 보면 엄청난 과장 광고가 난무해요. 이것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과장이 있으면 이거는 다 용납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거래 관행상. 그래서 우리 랜드스쿨, 소위 무크랜드에서 수석 합격자가요. 15회 시험에서도 수석 합격자를 냈고요. 16회 시험에서도 수석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9회 시험에서도 수석 합격자가 나왔어요. 3회에 걸쳐서 수석 합격자가 저희 랜드스쿨 여기에서 배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개사 사이트에는 이 부분을 차치하고 이 부분을 채차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합격률 최고다 이런 과장 광고, 이걸 교묘하게 피해가는 교묘한 과장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광고를. 이게 용납되고 먹히는 까닭은 이것 때문에. 약간의 다소의 과장을 우리 판례는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착오가 있었고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 끝에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관적인 착오여도 상관없더라. 얘만 속이면 돼, 얘만. 이 사기꾼은 얘만 속이는 거죠. 이 국민을요. 국민을 속일 필요 없어요. 얘만 속이면 돼요. 왜? 얘가 사는 거거든. 얘만. 그걸 뭐라고 그래? 주관적인 착오. 주관적인 인과관계가 있어도 되더라. 거기에 별평. 예, 여기까지가 사기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하자인은 의사표시의 사기.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기망이고요. 두 번째가 위법성이고요. 세 번째가 인과관계입니다. 27회 올해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요. 다수의 과장이 있을 때, 다수의 과장 광고가 있을 때는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게 시험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잠시 끊었다가 강박부터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